꿈을 꾸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올 수 있는 이곳.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드림월드입니다. 아이들의 낙원과도 같은 이곳을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과연 마테오 일행은 드림월드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몽 세력으로부터 드림월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꿈을 꾸는 많은 아이들이 너희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체이서 훈련은 내일 밤부터 시작이다. Dreams, Trials of the Dream Chasers. 발음 이거 맞나? 지금 시작합니다. 푸딩이 산처럼 쌓여있고 종이책이 새처럼 날아다니고 개구리 택시가 뛰어다니는 이곳에 한 남자가 모래시계를 들고 쫓기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루니아, 드림체이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몽 무리들. 당장 물러서지 못해. 먼 옛날부터 그는 이 드림월드를 지켜온 관리자였죠. 생명을 지닌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해. 난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강하게 느낀 나머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악몽들의 목적은 루니아의 모래시계였죠. 세상 모든 꿈들을 악몽 대마왕님께서 지배하시게 된다. 그 시각 현실 세계, 여기 마테오라는 한 소년이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밑에는 바로 아씨 깜짝이야. 아까 그 모래시계의 주인이 살고 있었죠. 그는 잠들어 있는 마테오를 보며 무서운 얼굴로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까 도망치다 맞은 화살에 한쪽 팔은 점점 잠식되어 가고 그의 통제를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를 건 자기 자신과의 사투 끝에 그는 점점 악몽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드림체이서였던 에디슨 선생님의 발명품으로 인해 바로 사망. 그리고 모래시계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라는 꿈을 꾸며 일어나는 마테오. 역시 모닝콜은 케이팝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동생 이지입니다. 아들, 마테오는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만화나 그리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죠. 어제 꾼 꿈을 생각하며 등교하던 중 쓰러진 쓰레기통에서 모래시계를 발견합니다. 응, 내 거야. 그날 저녁 여전히 만화를 그리며 히어로가 된 자신과 파트너를 상상했죠. 그렇게 잠이 든 마테오. 잠시 눈을 뜨게 된 곳은 자신의 방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방에서 지내는 이지도 같이 왔죠. 그리고 가방엔 그의 파트너 슬라임도 들어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생성된 수많은 문. 뭐야, 얜 겁도 없나봐. 그렇게 차원의 문을 넘어 도착한 곳이 바로 드림월드였습니다. 하지만 드림월드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해 보였고 그들이 들어왔던 문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월드는 점점 악몽화되고 있었죠. 꿈에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어떻게 잠에서 깨지? 이건 내 알람? 역시 모닝콜은 케이팝이죠. K-팝 최고. 아주 스펙타클한 꿈을 꾼 후 등교를 한 마테오는 꿈에서 본 것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테오, 갑자기 그의 가방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 거기엔 슬라임, 아니 지블롭이 있었죠. 마테오, 수업 끝나고 남아라. 결석한 친구에게 숙제를 전달해달라는 과학선생님. 그리고 그 친구는 아주 기나긴 잠에 빠진 듯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 자식 그냥 늦잠 잔 거 아니야? 잠깐만. 얼굴색이 이상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돌아가야겠어. 사실 쿠퍼가 꿈에서 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악몽들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드림월드에 갈 준비를 마치고 바로 침대에 눕는 두 사람. 와, 눈 뜨니까 여동생이 보이네. 드림월드는 마치 그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다는 듯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악몽들도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다. 마테오의 예상대로 쿠퍼는 그림키퍼한테 붙잡혀 있었습니다. 마테오의 모래시계를 노리는 악몽 세력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 마냥 마테오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최소 여의봉, 소모공인 줄. 오빠는 연필을 들고 싸운다면 동생은 상어 인형을 들고 싸우죠. 냠.
연필만으로 많은 악몽 무리를 상대하긴 어려웠는지 필살기를 준비하는 마테오. 지블로 친화! 그린키퍼를 원펀으로 보내버리고 쿠퍼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쿠퍼 구출도 성공했겠다.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려는 그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선물 잘 받았다. 꼭 그렇게 이지의 상어 인형을 손에 넣은 나이트 헌터 드림크래프트를 사용합니다. 바로 샤크15로 연성해버리네요. 그때 등장하는 우리의 과학 선생님? 사실은 오즈 선생님도 드림체이서였던 것입니다. 자, 서둘러.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돼. 순조롭게 빠져나가나 싶었지만 바로 미친듯이 쫓아오는 샤크10. 그리고 검은 구름 사이에서 번개를 뿌리며 나타난 이자가 바로 이 모든 악몽의 원흉, 악몽 대마왕입니다. 그때 비행기에 침투한 악몽, 마테오는 비명을 지르다 꿈에서 깨게 됩니다. 쿠퍼? 하지만 드림월드에서 돌아온 건 그들뿐만이 아니었죠. 마테오를 통해 현실 세계로 빨려들어온 악몽, 여전히 마테오의 모래시계를 노리고 있었고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약점인 걸 간파한 마테오는 빛이 필요해! 저기! 한국인 특 눈만 보면 일단 밀고 봄. 친구들의 도움으로 악몽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전투 도중 악몽과 접촉해버린 마테오, 점점 악몽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늦기 전에 서둘러야 돼. 황급히 오즈 선생님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마테오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안 돼. 다시 정신을 차린 마테오. 그리고 그곳은 드림 체이서들의 본부, 드림 기사단이었죠. 드림 기사단에 온 걸 환영한다. 그렇게 마테오와 친구들은 드림 체이서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음날 꿈에서 모인 마테오와 친구들. 얼른 가서 신나게 놀자. 훈련보단 같이 놀 생각뿐인 이지. 바로 걸림.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드림 대장간이었죠. 그들이 이 드림 대장간에 온 이유는 드림 체이서로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각자의 모래시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를 얻기 위해선 대장간이 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죠. 대장간에 들어서자 문은 닫히고 바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한편 대장간 밖에선 악몽 군대가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마테오와 친구들이 드림 체이서가 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였죠. 입구 바로 앞까지 들이닥친 악몽 세력들. 때마침 도착한 조이와 자이언. 그들은 드림 체이서는 아니었지만 악몽 무리를 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대장간 안. 마테오와 친구들은 각자 두려운 대상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상상력으로 자신의 모래시계를 만드는 마테오. 그리고 모래시계의 힘으로 대장간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다행히 대장간 밖도 무사했죠. 그리고 대장간에 온 두 번째 이유, 바로 루니아의 모래시계를 고치기 위해서였죠. 수리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내 능력 밖입니다. 샌드맨을 찾아내는 게 가장 먼저야. 그렇게 마테오 일행은 샌드맨의 흔적을 따라 베개 봉우리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등반하던 마테오와 친구들은 베개산의 주인 예티를 만나게 되지만 이지와 베프가 되죠. 아직 부족해. 얘들아, 샌드맨을 찾아야지. 어디 열심히 찾아보라지. 마치 샌드맨의 존재를 아는 듯한 알면 예티. 말해줄 것 같아. 진실의 방으로. 내가 왔을 땐 샌드맨이 이미 이 동굴을 떠나고 없었어. 이거 하나만 남겨져 있었지. 예티에게 받은 피리를 불자 갑자기 나타난 빗줄기. 샌드맨을 오즈는 그 빗줄기 단서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죠. 너무 과학으로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 조이의 조언으로 다시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답을 찾았어. 그 시각 악몽 군대. 모래시계를 뺏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한편 드림 기사단은 음악 암호를 푸느라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이버랜드 오락실에 오게 됩니다. 안녕 우주전사 친구들. 그들이 하게 된 게임은 서바이벌 방식의 FPS 게임. 자, 지금부터 전투 시작. 시작과 동시에 지블록부터 사용하는 마테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지블롭을 쓰는 건 완전 반칙이거든. 이게 왜 반칙인데? 억울하면 너도 하든가. 로건은 대장간의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모래시계의 힘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트 하나만 남겨둔 로건. 그때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 로건에게 친한 척을 하며 USB를 건네줍니다. 이게 뭔데? 이걸 받아버리네. USB를 사용하자마자 로건은 무적이 됩니다. 불사신이 됐잖아. 아무리 마테오라도 불사신이 된 로건을 상대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트키로 승리한 로건. 하지만 사이버랜드에 발생한 이상현상, 그리고 악몽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3이었나? 준비된 나 전사들. 때마침 발동하는 백신 프로그램. 곧이어 나이트 헌터의 샤크십도 도착합니다. 이제 끝났다. 여유롭게 상공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오즈 선생님. 역시 과학 선생님답게 바로 백신 프로그램을 줍니다. 우리가 날개들을 따돌리면 로건이 키를 갖고 뛰어 힘을 합하는 거야. 그렇게 마테오와 친구들의 협동으로 사이버랜드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이버랜드가 복구되고 있어. 그 시각 악몽 대마왕 두 번째 계획을 준비합니다. 안녕, 반가워 친구. 이젠 아예 대놓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친구, 내가 쓸 때까지 그 치트키는 멀쩡했어. 네가 잘못 쓴 거임. 컴퓨터였겠지. 아니면 네 실수이거나. 로건의 약점을 살살 긁으며 제안합니다. 로건을 이용해 모래시계를 얻을 숲셈이죠. 넌 사고뭉칠한 이름을 벗어 던질 수 있어. 그렇게 오즈 선생님의 방에 잠입한 로건. 좋았어. 모래시계를 챙긴 후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이제 어떻게 고치면 되는데? 이 순간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가져온 모래시계를 보자 바로 태세 전환하는 악몽 대마왕. 결국 악몽 대마왕은 모래시계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로건 역시 악몽성에 잡혀가는데요. 악몽의 계획은 녹터니아 성을 찾는 것, 그리고 파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래시계는 고장난 상태였기에 작동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분노한 악몽 대마왕은 마지막 계획을 준비합니다. 사실 넌 걔들한테 별로 쓸모가 없는 애거든. 드림크래프트도 못하는 드림체이서를 어디다 쓰겠어. 하지만 난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잠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게 당하고도 또 제안을 들어보려는 로건. 공짜로 가르쳐줄 수는 없지. 네 자격을 증명하면 돼. 바로 친구가 된 악몽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싸워야 한다고? 어쩔 수 없게 됐네. 힘에서 밀린 로건은 잠재된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각성했다고 했지 강하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도 크기에 비해 강력해진 것 같아요. 결국 강아지 악몽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차마 목숨을 뺏을 순 없었죠. 공포 챔버에 쳐넣어버려. 마테오 일행은 모래시계와 로건이 함께 사라졌다는 걸 알고 로건과 모래시계를 되찾기 위해 드림월드로 향합니다. 드림월드를 통해 들어온 곳은 다름 아닌 악몽성. 그렇게 시작된 로건 구출하기 대작전. 알버트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에디슨 폭탄을 줍니다. 에디슨 폭탄은 던지면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하여 악몽을 퇴치함과 동시에 엄청난 눈뽕으로 잠에서 깰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대마왕님의 도움을 거절하라. 그 시각 로건은 공포의 챔버에 갇히기 직전이었는데요. 하지만 로건은 나름 작아지는 능력이 있었죠. 맞아볼래? 뭐 이렇게 짜증나게 작아? 강아지 악몽과 함께 성을 탈출하던 도중 자신이 가져온 모래시계를 발견합니다. 꼼짝도 안 해. 그렇게 쉽게 열리겠냐? 악몽 에너지가 아니면 못 열어. 이렇게 쉽게? 안 꺼내고 뭐 하는 거야 이 바보 똥개야. 모래시계와 함께 탈출에 성공한 로건은 떨어집니다. 다행히 살아있네요. 얼른 꿈에서 깨어나. 그건 안 돼. 하지만 악몽성에서 현실로 돌아갔다간 현실 세계가 아수라장이 될 게 뻔했죠. 저기 알버트가 왔어. 어때? 신나는 모험이었지? 떨어진 모래시계를 되찾기 위해 뛰어내린 로건과 마테오. 가자. 이제 안전해. 꿈에서 깨어나야 돼. 악몽무리와 더 가까워지기 전에 꿈에서 탈출합니다. 알버트, 어서 출발해.
그렇게 마테오 일행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악몽 대마왕은 로건의 모자에 눈을 붙여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또한 지블롭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는 것을 보며 꿈 밖의 세상을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긴 더 확실하겠지.